여러분이 소화에 좋다고 믿고 잠들기 직전 먹는 그 과일이 어느 날 아침 당신을 휠체어에 앉힐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무섭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건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지연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하며 목격해온 현실입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깨끗하게 식사하며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데도 뇌졸중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을 잃고 남은 평생을 한 자리에서 누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사실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습관도 아니었습니다. 해로운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화에 좋다, 숙면에 도움이 된다,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 그 광고되는 익숙한 과일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은 분들, 특히 약을 복용 중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바로 이 과일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년 동안 그는 의사의 조언대로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저염식, 저당식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한국의 거의 모든 집에서 먹는 과일 한 접시를 드셨습니다.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그를 건강의식이 높은 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었고 몸의 절반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입이 굳어 누구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급성 허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원인은 술이나 담배도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도 아니었습니다. 수면 중에 인뇨 작용이 있고 당도가 높은 과일을 심혈관약과 함께 섭취하여 혈액이 농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은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매년 한국에서는 수만 건의 뇌졸중이 잠자는 동안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못된 시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이 이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과일을 먹는 시간을 조절하고 나이와 건강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최대 90%까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밤 조용히 여러분의 뇌혈관을 파괴하고 있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왜 깨끗하고 자연적으로 달콤하며 화학 처리를 하지 않은 과일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그토록 위험한 것일까요? 모든 해답을 이 영상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이 여러분의 목소리 기억, 그리고 두 다리를 최소 20년 더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수십 년 더 연장시켜주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부터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줄 알았던 과일이 어떻게 해가 되는지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은 뇌졸중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그 적이 잠든 사이에 우리를 조용히 쓰러뜨리기 전에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누구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의 겹을 하나씩 벗겨 보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나 터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신경세포들이 하나씩 죽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기억을 잃고 마비되고 발음이 어눌해지며 스스로를 돌볼 능력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40세 이후의 우리 몸의 혈관은 경화되기 시작하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만약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뇌졸중 위험은 현저히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60세인 사람이 무해해 보이는 과일 하나를 먹고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침대에 눕게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놀라실 수도 있지만 모든 과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는 칼륨 함량이 높아 젊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에게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는 당분이 너무 많아 혈관 내 염증을 조용히 증가시키고 혈액을 더 끈적이게 만듭니다. 또 다른 몇몇 종류는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효소나 천연산을 함유하여 약효를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거나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이뇨작용이 있는 과일도 있습니다. 몸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히 밤 시간 동안 탈수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수분을 잃으면 끈적해지는데 이는 혈전이 형성되기에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과일을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음식이란 없습니다. 오직 인생의 현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맞거나 맞지 않는 음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는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다음에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주 익숙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과 시간에 먹으면 잠든 사이에 혈관을 터트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9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특히 5번과 7번 과일은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던 2가지 이름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각 종류와 위험성을 하나씩 살펴보며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기억 2다리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지켜봅시다. 하나, 바나나 달콤하지만 신장이 약하다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오랫동안 건강한 과일, 특히 노년층에게 놀라운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심혈관에 유익한 미네랄인 칼륨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바나나를 칭찬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점들이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할 때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 신장의 역과 기능은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뇨제나 혈압약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혈중 칼륨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고 혈관이 수축하며 혈액 순환이 어려워집니다. 많은 경우 이는 뚜렷한 심장 질환 병력이 없더라도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박민우 씨입니다. 그는 건강에 매우 신경 쓰는 분으로 매일 아침 클린 식단에 일부라 믿고 바나나 1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왼쪽 팔이 거의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가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칼륨 수치가 나타났고 그 원인은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매일 바나나를 섭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특히 기저질환을 치료 중이라면 부디 조심하십시오. 바나나는 나쁘지 않지만 잘못된 시간과 양으로 먹으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바나나 반 개만 드시고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절대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과 상황에 맞는 음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2. 포도 달콤한 열매가 끈적한 피의 함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포도는 많은 한국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익숙한 과일입니다. 탱탱하고 작으며 달콤하고 시원한 포도송이는 무해해 보이고 먹기도 쉽습니다. 바로 그 순한 모습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포도를 완벽한 간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 작은 포도알 속에 다른 과일보다 몇 배나 농축된 천연당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포도를 먹을 때 특히 공복이나 저녁에 먹으면 이 당분은 거의 즉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 췌장이 과로하게 되어 혈관벽에 조용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60세 이후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진 뇌혈관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바로 이 작은 염증 부위에서 혈전이 쉽게 형성되는데 이것이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허혈, 발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80세 김현숙 할머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TV를 보면서 적포도 한 그릇을 드시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흐려지고 손이 떨리며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의사는 할머니가 뇌졸중의 경고, 신호인 일과성 뇌어혈, 발작을 겪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검사 결과 특히 공복에 포도를 먹은 직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포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먹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공복이나 밤에 포도를 드시지 마십시오. 치즈나 견과류와 같은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여 당 흡수 속도를 늦추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를 매일 먹는 간식이 아닌 가끔 즐기는 별미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전을 피하고 기억력을 보호하며 뇌혈관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 파인애플 새콤달콤한 맛이 뇌혈관 속 뇌관이 될 때. 많은 어르신들에게 파인애플은 귀한 과일입니다. 맛있고 소화에도 좋으며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효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성분은 다량 섭취 시 혈액을 자연적으로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50세 이상, 특히 항근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파인애플은 혈액을 과도하게 묽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어 뇌출혈을 포함한 체내 출혈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7세 이정희 할머니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신선한 파인애플 몇 조각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어지러움을 느끼며 일어나셨고 말이 어눌해졌으며 입가가 살짝 비뚤어졌습니다.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정밀 촬영과 검사 후 의사는 할머니가 경미한 뇌출혈을 겪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된 원인은 브로멜라인 효소가 든 파인애플과 할머니가 매일 꾸준히 복용하던 아스피린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많은 의학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고 경고된 사실입니다. 혈액이 과도하게 묽어지면 특히 뇌의 약한 못의 혈관들이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작은 균열 하나만으로도 조용한 출혈을 일으켜 어지럼증 마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완전히 끊으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근고제 심혈관 약 또는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라면 몸이 휴식을 위해 가장 안정을 필요로 하는 시간인 저녁에는 파인애플을 피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파인애플을 식단에 정기적으로 포함시키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은 파인애플 한 조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 수박 더위를 식혀주는 줄 알았더니 밤새 혈액을 말린다. 수박은 한국의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해열 음식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하며 수분이 많아 무더운 하루 끝에 몸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구원투수처럼 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에 수박 몇 조각을 먹으면 잠을 잘 자고 신장을 정화하며 간의 열을 식혀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맛처럼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수박은 가벼운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밤에 먹으면 자는 동안 소변을 통해 몸에서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몸속에서 조용한 탈수를 초래합니다. 탈수가 일어나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천이 내려가고 혈압이 낮아지는 밤에는 혈액이 끈적해지는 상태가 위험한 혈전이 형성되기에 이상적인 조건이 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82세 최상훈 어르신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수박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열을 식혀주고 잠을 더 깊이 자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이른 아침 부인이 그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지럽고 팔다리에 힘이 없으며 말이 불분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그가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원인은 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아니라 하룻밤의 탈수 후 혈액이 너무 끈적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복용하던 이뇨제와 결합된 수박이 의도치 않게 혈전의 촉진제가 된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입증된 현실입니다. 한국국립심혈관센터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뇌졸중 사례는 수면 후 혈액 농축 상태와 높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저녁에 이뇨작용이 있는 과일을 먹는 습관을 가진 노년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박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십시오. 드시고 싶다면 몸이 활발하게 움직여 수분을 쉽게 보충할 수 있는 낮에 드십시오. 그리고 이뇨제를 복용 중이거나 신장 질환 병력이 있다면 수박을 먹은 후에는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전해질이 포함된 물을 추가로 마셔야 합니다. 시원하게만 느껴졌던 습관 하나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히게 하여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5. 오렌지 몸에 좋은 줄 알았던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약효를 차단한다. 오렌지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즉시 건강에 좋은 과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감기와 노화를 방지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믿음으로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만성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오렌지 주스 한 잔도 체내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졸중 위험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오렌지, 특히 노란색과 붉은색 오렌지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약물 대사를 담당하는 간 효소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간 효소가 억제되면 복용한 약이 제대로 대사되거나 배출되지 않습니다. 대신 약이 혈액에 점차 축적되어 체내 약물 농도를 안전 수치 이상으로 높입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 현기증, 혈압, 저하 또는 부정맥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이것은 뇌졸중이나 급성 심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조용한 불씨와 같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9세 한서구 씨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아들이 매주 보내주는 미국산 오렌지로 짠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마셨습니다. 동시에 그는 고지혈증 관리를 위해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무기력한 비정상적인 졸음 어지럼증, 그리고 지속적인 두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는 그의 혈중 약물 농도가 허용치를 초과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인은 약물 용량이 아니라 매일 아침 마신 오렌지 주스가 간이 약을 제대로 분해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혈액 희석제를 포함하여 노년층에서 흔히 사용되는 최소 15개 그룹의 약물이 오렌지 자몽 또는 붉은색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 기능이 현저히 약해진 60세 이상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만성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오렌지 주스를 마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만약 오렌지에서 비타민C를 보충하고 싶다면 과일 그대로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드시고 약과 같은 시간에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건강한 삶과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휠체어에 앉게 되는 삶 사이의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6. 모든 사과가 의사를 멀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과는 건강의 상징적인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루의 사과 한 개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사과가 생각만큼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섭취 방법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심장질환 혈압 또는 혈당 문제에 직면한 60세 이상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후지 갈라허니, 크리스피와 같은 단맛이 강한 사과 품종들은 상당히 높은 함량의 천연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지 않고 단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이 당분은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가 단기간에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그 후 혈당은 다시 갑자기 떨어져 몸을 혼란 상태에 빠뜨립니다. 이러한 혈당 변동은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고 뇌에 갑작스러운 에너지 부족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81세 오미란 할머니의 사례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수년 동안 할머니는 천연 비타민 보충 방법이라 여기며 매일 저녁 식사 후 큰 사과 1개를 먹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이 어눌해지고 걸을 때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셨고 의사는 할머니가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원인은 밤에 단 사과를 먹는 습관이 주범인 너무 빠른 혈당 변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여러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천연당이라 할지라도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을 제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60세를 넘어서면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하며 모든 작은 변동이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과를 먹는 습관을 유지하고 싶다면 섭취 방법을 적절하게 바꾸십시오. 그레니 스미스와 같은 녹색 사과 품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이 종류는 단맛이 덜하고 붉은 사과 품종보다 혈당 지수가 훨씬 낮습니다. 또한 사과를 약간의 치즈, 아몬드 몇 알 또는 다른 견과류와 함께 먹어 당 흡수 과정을 늦추고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밤에는 사과를 먹지 말고 몸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침이나 이른 오후로 시간을 옮겨 심장과 뇌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칼과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하루에 사과 1개는 여전히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고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다면 말입니다. 7. 체리 달콤하지만 멈추지 않는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색상과 부드러운 맛을 지닌 체리는 오랫동안 관절 통증이나 만성염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체리 1그릇을 먹으면 부기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며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근고제나 심혈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체리를 섭취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살리실산염이라는 물질에 있습니다. 이것은 혈액을 자연적으로 묽게 하는 효과가 있는 활성 성분입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살리실산염은 혈소판이 서로 엉기는 것을 막아 혈액 응고 과정을 늦춥니다.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만약 저용량 아스피린이나 다른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체리의 효과가 약물의 효과에 더해집니다. 그 결과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작은 충격이나 약한 혈관만으로도 파열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84세의 다니엘여 씨는 명확한 예입니다. 6개월 동안 그는 관절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저녁 식사 후 체리 1그릇을 먹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또한 심장 전문의 처방에 따라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말이 꼬이더니 침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사는 그가 혈액이 과도하게 묽어져 발생한 경미한 뇌출혈을 겪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식단을 분석했을 때 전문가들은 체리에서 나온 살리실산염이 아스피린과 강력하게 상호작용하여 그 자신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을 초래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노년층의 순환계관, 신장은 이미 느리게 작동합니다. 매일 많은 양의 체리를 먹는 것은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액 응고 과정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즉각적인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쌓이는 재앙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항근고제 심혈관, 약물 또는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라면 체리에 주의하십시오. 완전히 금할 필요는 없지만 섭취량을 제한하고 매일 연속적으로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습관을 장기간 유지하기 전에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건강해 보이는 것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당신을 병상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8. 딸기 예쁘지만 주인을 배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고 붉고 향기로운 과일인 딸기는 오랫동안 맛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뇌와 피부에 좋다는 소문 때문에 사랑받아 왔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기억력 개선이나 노화 방지를 바라며 매일 딸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딸기 또한 몸을 피곤하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며 심지어는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딸기는 유기농으로 재배되지 않은 경우 농약에 가장 많이 오염된 과일 그룹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딸기 표면에는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이 있어 농약이 쉽게 달라붙고 일반 물로는 잘 씻기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딸기를 장기간 섭취하면 잔류 농약이 체내에 점차 축적되어 신경계를 교란시키고 두통손 떨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며 심지어는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기에는 퓨린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퓨린은 요산으로 전환됩니다. 신장이 약하면 요산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혈액에 축적되어 통풍 관절 염증 대사 장애의 흔한 원인인 고요산혈증을 유발합니다. 대구 사시는 80세의 사라리 할머니의 이야기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비타민 보충을 위해 딸기 스무디 한 잔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둔한 두통이 시작되었고 손이 자주 가볍게 떨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른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응급치료 후 의사는 할머니가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고 혈중 요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식습관을 검토한 결과 주된 원인은 매일 딸기를 섭취한 것과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신장 기능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일을 여전히 좋아하신다면 주의하십시오. 유기농 딸기만 드시고 옅은 소금물이나 따뜻한 물에 담가 깨끗이 씻으십시오. 매일 드시지 마시고 특히 통풍 신부전 또는 손발 저림 관절 통증 증상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딸기는 나쁘지 않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양으로 섭취할 때만 좋습니다. 9. 망고 달콤하지만 조용히 간과 혈관을 지치게 합니다. 망고는 진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황금빛 껍질과 매혹적인 향기 뒤에는 건강에 매우 큰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혈압 또는 간 질환을 치료 중인 60세 이상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잘 익은 망고 한 컵에는 거의 40g에 달하는 천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큰 케이크 한 조각보다도 높습니다. 망고를 자주, 특히 저녁이나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혈관벽에 가벼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인 동맥 경화반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고에는 간 효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체내에서 약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이 영향을 받으면 약이 제대로 대사되지 않아 혈액에 약물이 축적됩니다. 혈압, 심장 또는 콜레스테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약의 독성을 높이거나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83세 기에르모 씨의 사례는 경고입니다. 그는 원래 매일 아침 비스킷을 먹는 것을 좋아했지만 건강하게 먹기 위해 말린 망고로 바꿨습니다. 불과 몇 주 후 그는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의사는 망고의 높은 당분과 복용 중인 약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던 간이 과부하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의 혈압은 불규칙하게 변동했고 지속적인 피로감이 동반되었습니다. 망고를 좋아하신다면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량만 낮에 드시고 말린 망고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말린 망고의 당분과 화학 물질 함량은 신선한 과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망고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만약 위의 내용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했다면 이제는 음식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쁜 과일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나이 복용하는 약 그리고 건강 상태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과일이 있을 뿐입니다. 가장 작은 음식 한 입부터 조심하십시오. 뇌는 더 이상 조용한 폭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서나 매 끼니에서나 평온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수년 동안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과일들이 잘못된 방법이나 시간에 먹거나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둠 속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60세 이상에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9가지 과일을 분석했습니다.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수박, 오렌지, 단, 사과, 체리, 딸기, 그리고 망고입니다.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당분이 너무 많아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게 합니다. 어떤 것은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듭니다. 어떤 것은 복용 중인 약을 방해하여 가니 제때 걸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것은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밤에 탈수를 유발하여 혈액을 시럽처럼 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여러분이 이러한 위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경고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사도 여러분의 식단에 있는 과일 하나하나를 분석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들을 대신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3가지 황금 원칙만 지키시면 위험을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시간에 드십시오. 몸이 활동하고 소화가 잘 되는 낮에 과일을 우선적으로 드십시오. 혈당 변동이 가장 심해지기 쉬운 저녁이나 공복에는 피하십시오. 둘째, 올바른 조합으로 드십시오. 과일만 단독으로, 특히 단 과일은 드시지 마십시오. 견과류, 치즈, 무가당 요거트와 같은 약간의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십시오. 이 방법은 당 흡수 속도를 늦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신의 몸을 잘 아십시오. 약, 혈압약, 심장약, 스타틴 또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어떤 과일이든 정기적으로 먹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자신에게는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현명한 대안을 찾고 계신다면 단기 적고 섬유질이 많아 노년층에게 더 안전한 몇 가지 과일을 제안합니다. 황금 자몽 오렌지보다 프라노쿠마린이 적은 녹색 사과, 그레니 스미스 블루베리 키위 패션 프루트 등입니다. 이들은 뇌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소화를 돕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우리 몸은 30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은퇴하고 머리가 희끗해지고 걸음이 느려졌을 때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거나 잘못된 종류의 과일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작은 실수 하나가 여러분의 목소리 기억 또는 자립적인 생활 능력을 앗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매일의 습관을 돌아보게 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는 배우자, 가족 중 한 사람, 또는 종종 과일 접시를 나누던 이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때로는 오늘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에 다짐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이제 밤에 과일을 먹지 않겠습니다. 또는 저는 제 건강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같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더 주도적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고 매일 상기시키기 위해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공유한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과장되지 않았지만 정말 실용적이라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은 자신의 건강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무력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지 않고 자손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밤이 올 때마다 불안에 떨지 않는 삶 말입니다.
오늘 영상 내내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신뢰할 수 있는 지식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조언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공유한 모든 내용은 공공교육 정보임을 유념해 주십시오.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의료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